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네, 이제 설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설을 앞두고 전국에 홍역 환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설 연휴 동안 더 확산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네. 오늘도 김포와 인천에서 2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총 37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네. 대구에 이어서 서울과 전남, 경기도까지 홍역이 퍼진 건데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우리 지역에선 홍역 확진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역 보건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요. 고열과 함께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을 보이면서 피부에 이 빨간 발진이 나타나면은 홍역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가까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전화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또 대부분의 전염성 질환이 그렇듯이 홍역도 깨끗하게 손을 씻고 또 마스크 착용을 잘 하면 감염을 조금은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개인 위생부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 앞두고 홍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문자 키워드 바로 준비된 소식 중에 추운 겨울에 만나볼 수 있는 간식 소식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문자 키워드도 이렇게 한번 연관지어서 정해봤습니다. 겨울 간식 열전. 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겨울 하면 생각나는 호호 불어먹는 그런 간식도 많을 것 같고요. 또 요즘 길거리 보니까 좀 새로운 간식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색적인 간식들도 알려주시죠. 오늘도 맛있는 사진 네. 많이 오겠네요. 네, 이렇게 호호 불어먹는 거 하면은 호빵이 생각나는데 네. 그 외에도 이 맛에 나는 오히려 겨울이 기다려진다. 이런 간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첫 소식에서도 맛있는 소식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 충장로의 맛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특별한 삼겹살과 샌드위치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네. 광주 1번지 충장로. 젊음과 낭만의 거리인 이곳은 예부터 문화, 쇼핑, 경제가 한데 모여 광주의 명동이라 불리는 동네입니다. 이곳이 내로라 하는 수많은 맛집 중 시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곳이 있으니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 손님들이 맛집을 증명하니 나 역시 오늘 메뉴는 너로 정했다. 고기 참숯 향이 나가지고 육즙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되게 쫀득쫀득한 맛이어가지고 음식을 더 계속 추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 집이 더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광주 시내가 쭉 펼쳐졌습니다. 보통 삼겹살을 먹으면 그냥 가게 안에서 먹는 것 같은데 여기는 뷰가 6층이라서 좀 뻥 뚫린 곳에서 야외에서 먹는 느낌이 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삼겹살집 하면은 좀 너무 번잡스럽고 연기가 자욱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좀 꺾어놓은 분위기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도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거? 그래서 단골 손님이 그렇게 많다는데요. 기본 상차림부터 취향 저격 빵야. 얘네들 삼겹살을 곁들여 먹으면 깔끔하니 맛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된장국인 줄 알았는데 수제비도 들어가 있어. 감동. 이렇게 가짓수도 많은 반찬들을 직접 만든 것처럼 맛있는 반찬들도 있고. 내가 처음에 초밥이랑 와사비랑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된장찌개도 이제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주 찾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자주 찾는 것 같아요. 당신의 미각을 넉넉하게 채워줄 위대한 용사들. 노릇한 삼겹살을 딱 올리면 삼겹초밥 완성. 무려 168시간 동안 저온 숙성시킨 국내산 1등급 생고기.
일주일 정도의 숙성을 거치게 되면 고기의 육향이 살아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일주일간의 숙성을 거친 고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들을게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잘 숙성된 고기를 준비하고 아야 칼집을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부드러운 식감과 그리고 초벌을 하였을 때 더 부드러운 육즙의 고기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칼집을 내고 있습니다. 500도 이상 달궈진 참숯 준비 완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초벌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 집. 오늘 나 무장 해제예요. 초벌을 해주니까 연기도 많이 안 나고 얼마나 좋아요. 살짝만 구워준 뒤 우린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속은 안 익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좀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는 초벌이 돼서 나오니까 먹기도 너무 편하고 일단 그 숯불 향도 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머, 그렇지요. 이거죠? 고소한 기름에 밥 볶아 먹으면 그야말로 완벽한 마무리예요. 어둠이 내려앉은 광주 충장로. 이곳에 낭만을 더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숲속 정원에 들어온 것 같은 카페. 저희 구성원들은 청년들인데요. 청년들의 힘으로 뭔가 낙후된 구도심을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싶었고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도심 속 힐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한 줄기 낭만을 선물하는 이곳. 가정집을 개조해 만든 카페는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섬세하게 손길이 닿아 구석구석 감성 충만.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감성샷이죠? 사진 어디서 찍든 진짜 다 사실 너무 예뻐가지고 특히 또 이렇게 나무들이 많잖아요, 뭔가 식물들이. 그래서 다들 오는 친구들마다 다들 좋아했어요. 감성적이고.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SNS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어디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고요. 예, 그걸 통해서 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북카페라는 점. 여행, 인문학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이 마련돼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여기 또 맛있어서 약간 그렇게 조금 카페인이 조금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조용히 와가지고 책을 읽거나. 그리고 공간 자체가 잘 나뉘어져 있어서 혼자 오기도 좋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좋았어요. 자,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직접 담근 한라봉청에 입안 가득 톡 쏘는 상쾌함을 전해줄 탄산수를 넣어주면요. 이름도 귀여운 정글봉이 탄생합니다. 상큼하겠다. 저희 정글봉은 일단 저희 대표 시그니처 음료 중 하나인데요. 쉽게 한라봉 에이드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한라봉 에이드인데 일단 이름도 일단 먼저 정글봉 귀엽고, 그리고 맛도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음료와 함께 곁들이면 좋은 샌드위치도 이곳의 자랑. 비주얼도 훌륭해서 먹는 게 더 즐거워요. 빵을 덮지 않고 속재료를 훤히 드러내는 오픈 샌드위치. 빵으로 누르지 않아서 과일 토핑을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도심 속 오아시스에서 여유와 힐링을 만끽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도심 속에서 이런 공간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어딘가 멀리 좀 시외곽으로 나가야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이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 충장로의 낭만도 깊어갑니다. 네, 제가 정말 이 고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도 뒷고기 먹고 왔거든요. 일주일간 숙성시킨 삼겹살이라고 했나요? 이 영상, 고기 굽는 영상만 봐도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고기 앞으로 가고 싶으시죠? 저는 오늘도 방송 끝나면 고기 앞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같이 껴서 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나중에 함께 가시죠. 네, 좋습니다. 또 제가 워낙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아까 보니까 SNS 막 예쁜 카페들이 많은데 특히 그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먹는 오픈 샌드위치 어떤 맛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디저트로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식 잘 봤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겨울 간식 열전 샵 199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의 간식도 꺼내볼 텐데요. 공개해야죠. 네, 저의 최애 간식은 바로 양념 어묵입니다. 길거리에 많이 파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참새 방앗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사진 보시죠. 너무 배고픈데요. 보면 네, 고추와 홍합이 육수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콩나물까지 들어가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최애 맛집입니다. 또 어묵은 길거리에서 먹어야 또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서서 추운데 서서 먹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길거리 음식에 어묵에 대적할 수 있는 저는 붕어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예, 길거리에서 1,000원어치 정도 사 먹으면 좀 아쉬워요. 네. 2,000원어치 정도 사 먹으면 든든한데 가끔 이렇게 밝게 웃고 있으면 하나씩 덤으로 주시거든요. 그럴 땐 정말 부자 된 느낌 확 듭니다. 몸통 꼴이 뭔가요? 둘 다 먹어야 되죠. 그럼요. 네, 이렇게 여러분의 맛있는 겨울 간식 사진도 샵 1991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 하나죠. 스키. 스키를 더 재밌고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춘천의 한 스키장에서는 즐겁게 스키도 즐기고 또 쿠킹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춘천의 맛있는 스키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새 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몸도 마음도 가득가득 충전해줄 시간. 아이와 함께 이 겨울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여긴 어때요? 춘천의 한 스키장. 너무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안성맞춤 날씨에 겨울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눈밭은 인산이네. 올 겨울만큼은 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아이와 달려나왔다. 우리 딸내미 부츠는 발에 잘 맞아? 손 시리진 않고? 아이가 스키를 처음 타게 돼서 강습 먼저 받으려고 오게 됐어요. 스키장은 처음이고요. 눈썰매나 이런 거 타러 많이 다녔죠. 스키 처음 타봐요? 아니면 어제 타봤어요? 처음 타봐요. 어때요? 좀 무섭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눈썰매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아빠랑 싱싱 달리려면 일단 기초부터 잘 배워야겠죠. 내 인생의 첫 스키. 눈밭에서의 첫걸음을 가르쳐준다는 어린이 스키 스쿨. 키즈 스키 스쿨은 지금 현재 3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프리미엄 스키 스쿨로 전문적인 강사들이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강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을 위주로 지금 강습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실력을 위주로 지금 분반을 해서 한 명부터 최대 3명까지 지금 강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시작 전에 준비 운동은 필수. 너희가 아무리 젊다지만 넘어지는 데는 장사 없다. 아이들의 관절은 소중하니까 허리도 돌려주고 손목도 돌려주고. 자, 몸 다 풀었으면 이제 스키에 올라타 볼까요? 자, 일단 가만히 서보세요. 일자로 쓴 상태에서 스키를 자연스럽게 A자로 만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A자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A자로 만들면서 땅을 눌러줘서 눈을 밀어낼 거예요. 그래야 스키가 멈출 수 있어요. 밑을 보면 위험합니다. 항상 앞을 보고 팔 벌리고. 자, 가다가 A자. 시범을 한 번만 보고도 쏙쏙 이해하는 아이들. 똑소리 나게 A자로 스키 타기 성공. 아주 잘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A 학점 드리겠습니다.
스키를 전에 타보지 않은 아이들은 스키 교실을 참여함으로써 스키에 대한 기본기와 기술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누가 앞에서 자기 지도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기술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걷는 법을 배웠으니 뛰는 법도 배워볼까요? 이번엔 과감히 경사지에 도전! 우리 아이들 조금 긴장한 표정이지만 괜찮아,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아까 배운 대로 A자 만들며 물 흐르듯 전진. 마치 한 몸이 된 듯 자연스럽게 S자를 그리며 내려오는데, 와, 니네 정말 초보 맞아? 아이들이 겁도 없고 유연하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배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많이 즐거워하고 속도도 생각보다 즐기고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스키를 한번 접하고 나면은 이제 속도에서 오는 그런 스릴감도 나름 즐길 수 있고, 자기가 그 경사에 대한 목표치에 달성했을 때 이제 그런 달성감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부터 스키를 배웠어요. 지금 몇 학년인데요? 지금 이제 4학년 돼요.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냥 재밌으니까 타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간. 이게 다 뭐예요? 양상추에 파프리카에 과일에. 애들 스키 배우는 동안 몰래 간식이라도 드시나 했더니, 어라? 쿠킹 클래스? 스키장에서 요리를 한다? 이제 키즈스쿨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쿠킹 클래스가 열리고 있고요. 뭐 투숙객 여러분들이나 근처 춘천이나 뭐 서울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앞에 보시면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금방 배고파질 우리 아이. 밖에선 스킹, 안에선 쿠킹. 간편하고 영양 가득한 엄마의 깜짝 선물. 저희 브런치 세트 메뉴를 준비했는데요. 홍차 티를 이용한 홍차 시럽 만들기와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 그리고 러스티 빈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엔 따뜻한 홍차만한 게 없지. 먼저 홍차를 진하게 끓여 향기로운 시럽을 만들어주세요. 밖에 놀러 나왔을 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가 제격. 닭가슴살은 그냥 스티머에 데치시면 돼요. 찌시면 되세요. 엄마에겐 만들기 간단하고 아이에겐 채소를 많이 먹일 수 있는 일석이조 건강식.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요즘은 요리도 아트 아니니? 알록달록 예쁜 모양의 편식쟁이들 입이 절로 열리는 마법을 걸어봅시다. 미리 마리네이드하면 좀 더 맛있는 샐러드가 되거든요. 짜잔!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요 샌드위치와 샐러드만 있으면 체력 걱정 끝! 영양 걱정 끝! 도시락 먹기 위해서라도 스키스쿨 등록해야겠네 이거. 반가워할 아이 얼굴을 생각하며 선생님께 배운 대로 요리를 시작하는 수강생들. 집에서도 삼시세끼 밥 다 챙겨주느라 힘든데 밖에 나와서까지 앞치마를 두르다니. 이런 게 엄마 마음인가 보다. 첫째는 아빠랑 스키 타고 있고 둘째는 아직 어려가지고 신청했어요. 누구 잘 만들어? 평소에는 애들이랑은 잘 못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 도시락 완성! 와, 푸짐하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인증샷을 찍는 게 진정한 요리의 활용 점정. 우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편하게 도전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이들도 바쁘잖아요. 근데 다 같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온 아들에게 엄마의 선물 한 입. 아이고, 그렇게 배고팠어. 잘 먹네. 열심히 요리해온 보람이 있다. 엄마의 사랑이 넘치는 샌드위치. 아빠도 한 입 먹어보자. 이 순간 겨울이 따뜻하기만 하다. 스키 타서 온 가족이 같이 와서 더 좋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리조트 자체가 가족 단위나 커플 단위나 이런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셔서 좀 스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개설을 해서 많이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차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올겨울. 따뜻한 집안보다는 더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새하얀 눈밭으로 온 가족이 피크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 온 가족이 스키장을 가도 좀 어린아이들은 스키를 즐기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은 스키 대신에 쿠킹 즐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 같이 즐거운 스키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또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요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재미있는 추억이 될 텐데 꼭 스키장이 아니더라도 함께 도시락 싸서 어디 겨울 나들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 잘 봤습니다. 생방송 뷰 목요일 저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지난 2017년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전국의 자치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전주에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생방송 뷰에서 다음 달 전주에서 만나보는 이 미세먼지 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숙희 전주시 맑은 공기 추진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겨울 4만3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로 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 겨울철에 이렇게 심각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네.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11월부터는 중국과 국내에서 난방연료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물이 증가합니다. 또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북풍과 편서풍이 번갈아 가면서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그중에서 편서풍이 불어오는 시기에 중국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이 합쳐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정말 미세먼지 농도 사람들 많이 측정하면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미세먼지다 하면은 이제 스모그나 보통 매연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미세먼지는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미세먼지 하면 흔히 스모그나 매연을 생각하시는데요. 네. 미세먼지를 이루는 주요 성분을 보면은 황산염과 질산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서 형성된 그런 덩어리하고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또 지표는 흙면지에서 발생하는 광물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미세먼지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해로운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미세먼지는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보통 먼지들 대부분은 코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요. 네. 미세먼지 경우는 매우 작기 때문에 코나 구강과 기관지에서 걸러지지를 않고 우리 몸속까지 깊이 스며들어서 네. 기도나 폐에 또 심혈관과 뇌까지 우리 몸의 각 기관에 침투하여서요. 천식과 호흡기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유아, 임산부 그리고 심장질환과 순환기 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세먼지 막는다고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마스크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면서요? 예, 우선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고려를 해서요.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재에는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KF 문자 뒤에 표시되는 그 숫자가 클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는 더 크지만 또 그만큼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하기 때문에요. 네. 미세먼지 발생 수준이나 개인의 호흡량 또 호흡기 질환 여부 등을 감안해서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무턱대고 그냥 숫자 높은 거 착용하면 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밖에는 어떤 걸 또 주의해야 될까요? 예, 또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요. 네. 외부에 나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네. 또 앞면에 최대한 밀착하여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세탁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예, 네. 마스크를 세탁하게 되면 그만큼 공기 정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할 때 좀 제대로 알고 착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도 실내 환기가 필요는 하다라고 들었는데 예. 괜찮나요? 예, 외부 미세먼지 수치가 높더라도 나돈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이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이 축적이 돼서 네. 실내 공기가 오염되므로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합니다. 또 자연 환기는 1분에서 한 3분 정도 짧은 시간만 해주시고요. 환풍기 같은 기계식 환기 장치가 있다면 자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실내 환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팁 좀 알려주시죠. 예, 음식물을 조리할 때 반드시 주방 렌즈 후드나 환풍기를 작동하고 네. 조리할 때는 물론이고 조리가 끝난 후에도 최소 30분 정도는 주방 렌즈 후드를 켜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는 동안 네. 청소기 필터를 거치지 않은 상당한 양의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므로 청소할 때도 반드시 환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기를 돌린 후에 물걸레 청소를 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으면 이제 실내 환기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네네. 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네, 또 이제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공기청정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물을 키우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작은 먼지를 잘 걸러내는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은 네. 효과적으로 실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주기적인 그 청소와 필터 교체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물의 잎과 뿌리가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식물에서 방출되는 음이온이나 또 향기, 또 산소, 수분 등 건강에 좋은 물질을 통해서 실내 환경이 쾌적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오늘 나눈 내용들이 다음 달에 진행되는 미세먼지 파수꾼 교육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예. 저희 전주시가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과 함께 진행하는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이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네. 미세먼지 꼭 알아야 할 그런 상식이라는 주제로 총 10개 강좌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제 현재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있다면 말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전주시에서는요, 작년 7월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맑은 공기 추진단과 천만그루 나무 심기단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응 총괄 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IoT를 활용한 미세먼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또한 도로 분진 흡입차를 새롭게 도입하고 고농도 시기에는 도로 살수차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매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든가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앞으로 저희 전주시에서도 미세먼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고요. 네. 시민 여러분들도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과 네. 에너지 전략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항상 체크를 하고 가는데 이 맑은 공기 추진단에서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면은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에게 이제 그 홈페이지에 네. 의견 주는 난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천만구루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다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진짜 언제부턴가 매일 아침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게 정말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 좀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전주시와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에서 함께 진행하는 미세먼지 파수꾼 프로젝트 양성교육이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유익한 정보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임숙희 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소식이죠. 전통시장의 인기 만점 겨울 간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죽도시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추운 날씨에 온몸이 꽁꽁 얼어도 맛있는 유혹 앞에선 늘 입이 즐겁다. 새해에도 활기찬 우리 지역 전통시장. 특히 겨울에 더 손이 가는 메이드 인 시장표 간식들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나이는 한 살 더 먹어서 조금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진짜 아쉬운 거는요. 이 겨울철 맛있는 간식을 못 먹는 아쉬움이 제일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바로 보이시나요? 포항의 상징 죽도시장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간식들, 여러분들의 입맛을 쭉쭉 올려줄 간식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는 포항의 죽도시장. 오늘은 장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 허한 속을 채우기 위해서 찾았는데요. 겨울철이면 더욱 생각나는 죽도시장의 대표 간식.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호떡. 시장에서도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호떡집 중에서 우리의 선택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모양부터가 심상치 않죠? 겨울철 간식거리 중에 별미 중에 별미 바로 호떡. 동그란 호떡을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의 편견입니다. 이 집 호떡은요 남다릅니다. 모양새가 달라.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다르다. 호떡하면 동그란 모양만 떠올리셨나요? 하지만 이 집 호떡은 다릅니다. 겨울이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는 길쭉한 호떡을 소개합니다. 호떡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무너지는 비주얼. 야, 생긴 빛에부터 남달라요, 그죠? 네네네. 예, 아니요, 어떻게 호떡을 이렇게 길게 만들기 생각을 했어요? 일반 호떡 동그란 거보다 길쭉한 호떡이면 애들도 먹기 쉽고 일단 들기 쉬워요. 저희는 이렇게 들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피가 일단 밀가루 아니고 쌀가루입니다. 그래서 드시면 쫀득쫀득. 치즈 호떡 같은 경우에는 쭉쭉 늘어나는 그런 재미가 있죠. 기름을 재사용하지 않아서 늘 깨끗하고 튀겨내는 것이 아니라 가래떡 굽듯이 지글지글 구워서 만드는데요. 맛 또한 가래떡에 꿀을 찍어 먹는 듯 달콤하고 쫀득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겨울철 입맛을 사로잡는 꿀 떨어지는 맛. 아, 먹고 싶다. 살짝만 만져도요, 뭔가 탱글탱글하고 통통한 느낌이 들어요.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뭔가 입안에서 쫀득쫀득 쫀쫀하게 막 감기는 느낌이 들어요. 평범한 것은 가라. 길쭉한 호떡, 그 알 수 없는 속엔 고소한 치즈도 숨어 있었으니 오, 늘어난다 늘어나. 정말 맛있게들 먹네요. 굉장히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어때요? 생긴 것도 귀엽고 치즈가 쭉쭉 늘어나서 맛있고 재밌어요. 오, 치즈가 얼마나 늘어나요?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얼마큼? 치즈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뭐입니까? 되게 맛있다고 해서 사진도 되게 맛있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남자친구 꼬셔가지고 네. 가자고.
먹어야 된다고. 직접 드셔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반 호떡하고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원래 거보다 좀 떡 같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 선배 친구분은 어때요? 이게 뭐 따라와서 먹기는 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느낌이 다를 것 같거든요. 저 사실 원래 호떡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꿀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되게 너무 담백하니 맛있네요. 네, 치즈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한 11점. 시장이야 구경만 하다 갈 수는 있다 해도 길거리 음식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 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수제로 만든 어묵부터 도넛에 꽈배기까지 죽도시장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간식들인데요. 그중에서도 요즘 SNS에서 핫하다는 닭강정. 매운맛은 안 봐. 저는 매콤한 거부터. 오, 향 좋다. 오, 부드러워. 오, 부드러워요. 맛이 강정이라서 약간 이게 좀 질기거나 혹은 단단할 줄 알았는데 보들보들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서영석 리포터의 단골집 닭강정. 특히 이 집 닭강정이 특별한 이유는 사장님이 직접 유통하는 생닭을 이용해 만든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식감이 더욱 부드럽고 맛있다네요. 맛있다. 요즘 뭐 얼굴책, 뭐 별스타그램 통해가지고 죽도시장의 간식들 중에도 굉장히 핫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왔는데 맛은 제가 분명히 솔직히 보장합니다. 좋아요 꼭 될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빛깔 좋은 이것은 즉석 소고기 초밥. 고급 일식당에서나 먹을 것 같은 소고기 초밥을 전통시장이 죽도시장에서 그냥 이 맛도 그냥 한 입에 달콤하고 두 입에 육즙, 세 입에 고추냉이의 매콤함과 밥. 마지막으로 찾은 죽도시장의 겨울철 간식은 바로 우리의 전통 과자 강정인데요. 와, 이게 다 종류가 몇 개야? 강정, 현미, 뭐 쌀이며 깨며 등등등등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요거 견과류 강정입니다. 강정!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야, 이거 견과류 강정 맞죠? 그렇죠. 야, 이곳이 그러니까 직접 다 강정을 수제로 합니다. 수제로 하고 맛있고 건강하고 네. 그렇게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아이, 그나저나 맛있다라는 건 제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제가 좀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맛보는 것도 가능하고 예.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직접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준다고? 그렇죠. 갓 나온 거래? 그렇죠. 신선한 거래? 네. 이 집에서는 모든 강정을 다 수제로 직접 만든다고 하는데요. 돌돌돌 돌아가는 뻥튀기 기계에 각종 견과류를 넣고 잘 볶아주는데 그 향이 어찌나 고소한지요. 거기에 조청, 물엿, 계피, 유자청 등을 넣고 견과류 강정을 만듭니다. 다가올 설 연휴 때문에 요즘이 제일 바쁘다고 하는데요. 맛과 건강까지 모두 챙기는 견과류 강정.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바삭바삭한데 찐득한 맛이 없어요. 네, 그렇죠. 고소한데 강정은 보통 고소하기는 한데 이게 먹다 보면은 진득진득하고 입천장 다 까지는 것 때문에 까슬까슬한 것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없네. 네. 단맛도 조청을 들어갔기 때문에 별로 달지도 않고. 오, 그러게요. 달지 않고 고소다. 네. 야, 비법이 뭐예요? 저희들만의 노하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그렇죠. 아침 식사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견과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만 먹으면 좀 목도 메고 별로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요 간식, 더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간식. 야, 요거 맛있네. 추천합니다. 꼭 드셔보세요. 2번 드세요. 3번도 먹겠다.
갈수록 더욱 손이 가는 겨울철 간식들. 포항 죽도시장에서 꼭 한번 맛보세요. 네, 강정 만드는 모습을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는데 더 맛있어 보이고 왠지 이제 설이 정말 다가왔다는 게 실감도 나고 그러네요. 이런 강정 하나가 있으면 설 명절에 그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길쭉한 호떡도 정말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은데요. 호떡 안에 치즈도 있다고 하니까 어떤 맛일지 좀 궁금해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호떡 먹어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일단 맛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번 설에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시고 이렇게 간식 투어도 함께 즐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도내 문화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북 게시판입니다. 전시회 꽃길만 걸으면 돼지가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돼지해를 맞아 돼지의 모습을 조각과 인형, 회화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는데요. 다음 달 20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용극 남무 60 3인의 춤 동행이 이번 주말 무대에 오릅니다. 3인의 무용가가 살풀이, 태평무 같은 우리 전통춤의 멋을 한 무대에서 선사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수중 작가 제나 헬러웨이의 워터 베이비전이 막을 올립니다. 제나 헬러웨이는 독학으로 익힌 수중 사진 기법으로 물속의 아기 모습을 작품에 담았는데요. 다음 달 28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악으로 여는 새해가 다음 달 5일 국립민속국악원 무대에 오릅니다.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과 겨울방학 틴틴 창극교실 수료생들이 함께 이뤄내는 무대를 만날 수 있는데요. 공연과 함께 국악기 제작 체험과 민속놀이 체험 같은 세시풍속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로맨스 연극 내 눈의 콩깍지가 오는 2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 출신 연극 배우 3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겨울 간식 열전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연 보러 갈 때 함께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316님, 겨우내 간식으로 먹고 설에 상에도 올릴 겸 처음으로 만들어본 곶감 대성공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저는 곶감 보는 순간 바로 어제 비 오는 데서 완주 곶감 있었잖아요. 먹었잖아요. 진짜 호랑이가 와도 모를 맛. 정말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직접 만드는 맛은 네, 만들어본 적 어떤 없어요? 저요? 저는 없고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셔가지고 저희 준 적은 있는데 네네. 제가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아직 없는데 이 7316님 사진 보니까 왠지 저도 좀 직접 깎아서 이렇게 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뭔가 흐뭇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아니요, 직접 얘기하세요. 네. 네, 얼마나 맛있는 곶감이 될지도 기대가 되는데 맛있으면 맛있다고 나중에 후기도 남겨주세요. 무엇보다도 이 7316님이 만드신 이 7316님만의 유일한 곶감이잖아요. 네.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없는 곶감이기 때문에 그 곶감의 맛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맛있게 가족과 함께 드시고요. 좀 남으시면 저희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7891님, 저의 최애 겨울 간식은 가래떡. 노릇노릇 구워서 꿀 찍어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가래떡. 이 납작한 가래떡 모양도 있고 이렇게 떡 모양, 떡볶이의 떡 모양으로 길쭉한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긴 모양이 맛있더라고요. 긴 모양? 네. 긴 모양도 맛있고 저는 약간 좀 적당한 크기로 이제 자른 건데 무엇보다도 이제 화롯불에 구워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 예전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고향에 놀러 오면은 이제 화롯불에다가 이렇게 슉슉 구워주시면서 이제 손자 이렇게 이불에 탁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꿀에다가 착 찍어서 먹으면은 그때 그 맛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스레인지로만 먹어봐서 부럽습니다. 맛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화롯불에 한번 구워 먹어보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네, 가래떡도 좋습니다. 다음에 어떤 간식이 나올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1015님, 겨울 간식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 있으면 나와봐. 저 아직 생각해보니까 올겨울에 붕어빵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기쁩니다. 1015님, 저랑 통했습니다. 사실 겨울철 이 간식하면은 붕어빵을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붕어빵을 종이에 싸주잖아요. 저 어릴 때 식을까봐 막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 붕어빵 것도 식을까봐요. 있고 이제 집에서 용돈 100원, 200원 받으면은 붕어빵 2개 정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네. 그러면 그거 2개 두 손으로 들고 가서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또 붕어빵을 생각해 보니까 겨울철에만 파는 간식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봄이나 여름, 가을에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더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이렇게 세 마리가 딱 눕혀져 있으니까 진짜 생선 가게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저녁 혹시 간식으로 붕어빵 한번 먹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1,000원어치 말고 2,000원어치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909님. 따끈따끈한 장판 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달콤한 고구마가 겨울철 최고의 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달콤한 고구마. 혹시 8909님은 동치미랑 드시는지 김치랑 드시는지 우유랑 드시는지 궁금해요. 그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네. 갑자기 고구마 먹고 싶네요. 도원 씨는 뭘 택하시겠어요? 저는 동치미 국물. 동치미? 네, 시원하게 쫙 내려가는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또 네. 김치가 은근히 맛있어요. 김치도 네. 시원시원한데 확실히 그 밀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구마 많이 먹으면 이렇게 목이 막히는데 네. 동치미를 살짝 넣어주면 밀었다가 당겼다 이런 맛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요즘같이 추운 날 뜨끈뜨끈한 장판에 앉아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또 고구마 이렇게 서로 까면서 이야기도 좀 못했던 이야기 있으면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이 간식에서 더 나아가서 또 더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다이어트도 잘 되니까 네. 일석이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겨울철 간식 군고구마. 고구마도 인정합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4833님, 호호 불면서 먹는 호떡. 겨울 간식에서 빼놓으면 섭섭하죠. 전 사실 붕어빵보단 호떡파거든요. 호떡파군요. 네. 저 네. 안에 그 달콤한 뜨거운 호떡 떨어지는 그 긴장감이 좀 재밌기도 하고 쫄깃한 그 식감도 참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 호떡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주머니랑 이야기할 때 즐거워요. 기다림의 미학이 또 나오는 건가요? 1,000원어치만 주세요 하면서 다 기다리다 보면은 혹시 몰라요. 하나 더 줄지도. 하나 더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덤 문화죠, 덤 문화. 네, 정입니다, 그것도요. 네, 호떡도 드시면서 겨울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33님. 집 떠나 공부하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좋아하는 김부각을 만들어 보내려 합니다. 간식으로 괜찮겠죠? 와, 최근에 또 프로그램에서 회자되면서 김부각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 간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밥 반찬으로도 좋더라고요. 저는 밥 반찬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 사진 보는 순간 네. 무슨 간식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좀 짭짤한 맛에 계속 입에 들어가는 그런 맛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김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조만간 따님께서 전화 올 것 같아요. 엄마 김부각 조금 더 만들어줘라고.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겨울 간식 문자로 받아봤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 바로 알려드릴게요. 총 3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8909님, 4833님, 2233님 3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전주시가 매주 토요일에 전주 한옥마을 한겨울 동심이라는 주제로 흥겨운 공연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버블 마술 공연과 강아지 사자 탈춤 공연, 그리고 한낮에 도깨비 거리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개편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죠. 그렇죠. 오늘까지는 저희가 이제 생방송 뷰로 함께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보다 이 도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 잔뜩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는 생방송 전북이 참 좋다로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올 건데요. 매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저녁 이 시간에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한옥이 아름다운 교동가온, 내 몸의 1도를 높여주는 보약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과 함께합니다.